네,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네, 현장 함께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지난 여름 동안 저는 많은 민생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안에서, 그리고 가락시장에서 만난 분들, 환경미화원들과 여러 중소기업인들에게서 또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노력하시는 생활인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해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해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제발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하여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습니다.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 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관련 30여 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입니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만 명의 서민들에게 7가지 기초생활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들께서 내년 초 연말 정산 시에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3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이나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매우 시급합니다. 나머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모두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보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에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법 이외에도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이 산적해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 법안이 특히 그러합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 구조와 희생자 가족의 생활 안정 그리고 생업 복귀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각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하여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천억 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정혜진 해운과 유병헌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소위 유병헌법이라고 불리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한 유병헌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해서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히고 바로잡아서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육상과 해상의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을 모두 통합하여 국가안전처로 일어나는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기관별로 분산된 재난 대응 체계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의 호우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적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입법 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재난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이 통과되어 강력한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 유착, 부정부패라는 비정상적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절실히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비정상적인 금품 수수를 금지시켜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법안을 통과 주실 때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 국민안전, 부패 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홍원 국무총리의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 현장 보셨습니다. 네, 정 총리는 담화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와 또 민생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전했습니다.